아니요, 저는 DSRV에서 밸리데이터 운영을 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DSRV는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회사이고요. 30개 이상의 프로토콜에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DSRV는 이더리움에서 현재 7,391대의 밸리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SRV에서 CTO와 밸리데이터 팀장을 맡고 있는 최형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머지란 무엇이며 이게 왜 크립토 씬에서 중요한 이벤트인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머지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을 작업 증명이라고 불리는 POW에서 이제 지분 증명이라 불리는 POS로 전환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왜 머지냐고 불리냐면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이더리움인 메인넷 체인과 비콘 체인을 병합하기 때문에 머지라고 불리고요. 현재 지금 돌고 있는 POW 체인을 익스큐션 레이어, 그리고 지금 새로 띄운 비콘 체인을 컨센서스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머지가 이루어지면 일반 사용자에게는 무엇이 바뀔까요? 일반 사용자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블록 타임이 현재 한 13초에서 16초 정도로 조금 긴데 그걸 12초로 약간 줄어들긴 하지만 사실상 별로 체감될 정도로 달라지는 건 없고요. 이 머지가 되면은 트랜지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가스 요금이 줄어든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머지가 됨으로써는 그런 게 줄어들진 않고 크게 별다른 체감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영 중인 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을 바꾸는 것은 달리는 차의 엔진을 바꾸는 작업과 비교될 만큼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왜 머지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걸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더 이상 작업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 증명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 게스퍼를 통해서 더 분산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가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이후 샤딩 같은 확장성 개선을 위해서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머지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은 2020년 10월에 디파짓 컨트랙트가 이제 배포가 됐고요. 그다음 2020년 12월에 비콘 체인이 런칭이 됐습니다. 이 비콘 체인은 이더리움의 POS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POS와 POW가 이제 병렬적으로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지금 요 시점 머지 직후에 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넷으로 머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제는 메인넷 머지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설명해 주셨듯이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POS, 지분 증명으로 이루어진 컨센서스 레이어 네트워크가 2020년에 시작이 되었고, 빨간색이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이더리움 POW 작업 증명으로 되어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주셨듯이 향후 이제 머지를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머지가 일어난 이후에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머지 이후에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바로 진행이 되는데, 상하이 업그레이드는 비콘 체인에 디파짓된 이더리움은 현재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거를 출금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고요. 그리고 L2 수수료가 인하가 되는, 포함되어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머지가 됐을 때 언제 어떻게 머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보시면 TTD라고 터미널 토탈 디피컬티가 되는 순간 머지가 됩니다. 그럼 TTD가 뭐냐면은 블럭마다 이제 디피컬티가 있잖아요. 그 난이도의 누적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쭉 POW 체인의 난이도가 누적이 됐을 때 어떤 시점 TTD의 누적값을 임계치를 넘은 순간부터 블럭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TTD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거를 지금 오기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언제 TTD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지금 예상으로는 9월 14일에서 15일쯤에 이제 TTD가 도달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TTD가 도달한 시점부터 이제 이더리움은 POW 체인에서 POS 체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더리움 더 머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DSRV 또한 이더리움 머지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DSRV는 머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V는 이제 한 7,300대 이상의 밸리데이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더리움 밸리데이터 전체의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머지가 성공하는데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테스트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DSRV는 성공적인 머지를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과도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으며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지금 이더리움 재단과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는 섀도우 포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섀도우 포크가 뭐냐면은 이더리움 기존 네트워크에 새로운 비콘 체인을 띄워가지고 두 개가 가상으로 이제 머지를 시켜서 잘 머지가 테스트가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네, 그러면은 DSRV는 지금까지 2번의 골리 테스트넷 섀도우 포크를 같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6번의 메인넷 섀도우 포크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 외에도 다양한 팀들과 협업한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어떤 팀들과 협업을 진행하였을까요? 밸리데이터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비콘 체인의 클라이언트 개발팀들이랑 주로 협업을 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라이트하우스라고 러스트로 만들어진 컨센서스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팀과 이제 님버스라는 팀이랑도 협업을 진행해서 볼리 테스트넷 머지라든지 아니면 섀도우 포크에서도 그 클라이언트들의 테스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볼리 테스트넷 머지는 8월 11일에 이루어졌고 DSRV도 성공적으로 머지가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넷 머지, 섀도우 포크뿐만 아니고 실제 테스트넷 머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을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섀도우 포크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들이 블럭을 생성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버그들을 발견을 하게 되어가지고 버그들을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 공유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 개발팀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메인넷 섀도우 포크 12에서 문제없이 머지가 성공하여서 제가 채팅한 내용인데 이게 라이트하우스에 이제 머지가 됐을 때 나오는 이미지고요. 메인넷 섀도우 포크 12가 머지가 성공해가지고 머지 됐다고 하니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팀 친구가 문제 없이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메인넷 섀도우 포크 12도 문제 없이 진행이 돼서 메인넷 머지도 아마 문제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메인넷 섀도우 포크가 정말 전혀 문제 없이 사실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메인넷 머지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머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차원에서 POS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의사결정의 과정,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미래에는 비트코인도 POS라는 스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또 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POW보다 POS가 좋냐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하나가 좋다라고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POW도 참여자가 많으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POS도 참여자가 적으면은 되게 독점, 센트럴라이즈 되기 때문에 똑같이 위험한 체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더리움 쪽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이더리움 참여자가 많아진 상태에서는 이제 POS로 가도 충분히 시큐리티 면에서 고려했을 때도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의 결정은 언제나 유동적이다 보니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극단적으로 보면 다시 POW로 돌아오자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현재 에코시스템에서 판단하기에
POS로 가도 충분히 기존 POW보다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머지가 진행이 돼서 POS로 전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POW 체인에서 이제 머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난이도 폭탄이 이제 원래 그 POW 체인에 떨어져서 더 이상 채굴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기존 POW 체인은 멈춘다고 표현될 수 있나요? 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빨간색이 기존 질문 주신 이더리움 노드일 겁니다. POW 돌고 있던. 근데 보시면은 빨간 노드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노드를 돌리시던 분들은 머지에 참여해서 POS로 전환하실 분들은 설정을 하셔서 노드를 저 순간 이후에는 녹색 에서 생성한 블록을 받아서 블록체인을 이어가면 되는 거고요. 만일 그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이 빨간 체인은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이더리움이 포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POW 체인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더리움 노드를 돌리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해서 머지에 참여할 것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 멈춘다기보다는 블록 생성을 POW에서 안 하고 녹색인 POS에서 생성한 블록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POW에서 생성한 블록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는 노드를 돌리시는 분들이 선택하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 이전에 한드포크 되어서 나왔던 이더리움 클래식은 작업 증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머지 이후에는 어떤 식의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은 현재 이 그림상에서는 안 나오는 또 다른 POW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때처럼 기존의 POW 체인을 그냥 블록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고 따로 세팅을 하지 않은 그런 노드 운영자들은 또 다른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형태로 이제 인식될 보상으로 수령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 체인에선 더 이상 보상이 발생된 로직이 사라지나요? POW, 이더리움 언제나 포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마이너들이 계속 참여를 해서 블록이 생성되면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블록체인의 태생적인 성격인데요. 누군가가 블록을 만들면 영원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 한 사람이라도 기존 POW로 블록을 생성하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다 보면 이더리움 2.0이라는 사전의 키워드도 많이 보여서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더리움 2.0이란 더 머지와 같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더리움 메인넷은 이더리움이라 부르시죠, 모두. 그리고 원래 이더리움 2.0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스2라고 불렀는데요. 얼마 전에 이더리움 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라. 우리는 앞으로 이스1으로 되어 있는 기존 이더리움은 이제 익제큐션 레이어라 부르겠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부르던 이더리움 2.0을 컨센서스 레이어라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빨간 라인이 익제큐션 레이어고요. 기존 이더리움. 녹색 라인이 컨센서스 레이어라고 불릴 거고요. 둘이 합쳐지면은 그냥 또 새로운 이더리움이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이라는 용어는 이제 아무도 사용을 안 합니다. 재단에서도 이더리움이라고 부르고요. 머지 이후에 그냥 하나의 체인 이더리움이고, 당분간은 익제큐션 레이어와 컨센서스 레이어가 아직은 분리돼서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 주셨듯이 이더리움 2.0이 머지와 같냐라면은 좀 다른 표현이고요. 머지가 되면은 정말 완벽한 이더리움이 탄생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좀 저는 보상제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POS로 전환이 되면 자연스럽게 엉클블록 보상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이더 토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유지되는 상태로 블록 생성자들이나 검증자들에게 보상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까요? 실제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고 한 90% 정도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보드 마이너 보상이 사라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당연히 낮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쉽게 디플레이션 체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소각 메커니즘까지 고려했을 때 네, 그거 고려해서 7GWay 정도가 기준선이고요. 그거보다 가스비가 높으면은 소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디플레이션이 될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민팅되는 이더리움이 더 많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체인이 될 겁니다. 네.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됐을 때 그 보안성이 얼마나 더 좋아졌다라고 혹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혹은 또 기존의 채굴자들이 얼마나 중앙화되어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지분 증명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그
그 중앙화 정도가 어떤지 그 차이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고요.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기존의 마이닝 풀 같은 경우, 이더리움 같은 경우 과점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한 4개, 5개의 마이닝 풀들이 대부분의 블록을 생성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앙화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현재 이더리움 메인넷 비콘 체인은 40만 대 이상의 밸리데이터가 존재하고요. 집중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종의 풀이 존재하다 보니 실제로 돌리는 밸리데이터 자체의 대수는 블록체인 상에서는 40만 대 이상이 있다 보니까 훨씬 분산화가 이전보다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분산화를 통한 좀 더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아마 지향한다고 보고요. 또한 현재 기존 마이닝 방식, POW 방식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운이 좋으면은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시 파워가 높다고 확률적으로 블록을 만들 확률이 높은 거지 지금 당장 블록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연히 블록을 누군가가 운이 좋아서 만드는 경우랑 이제 POS로 바뀌는 이더리움의 머지 이후를 생각해 보면은 현재는 블록 하나를 만드는데 40만 대가 항상 참여를 하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훨씬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실까요? DSID 밸리데이터 팀에서 지금까지 섀도우포크 놀랍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시면서 혹시 문제나 챌린지는 어떤 게 있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었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완성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옵션을 넣어서 노드를 운영을 해야지 정상적인 머지가 되는지에 대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그리고 저희가 앞서가서 테스트하다 보니까 먼저 테스트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걸 보고 따를 가이드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문서를 찾아보고 클라이언트 팀들한테 질문을 한다거나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어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 개발팀도 실제로 머지를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머지를 하려면 아까 빨간 라인으로 가던 이더리움도 있어야 되고 녹색 라인으로 가던 비콘 체인도 있어야 되는데 두 체인을 실제로 합치는 과정은 이제 형기님이 직접 참여하신 섀도우 포크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클라이언트 개발팀은 본인들 클라이언트만 개발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익지큐션 레이어의 클라이언트, POW 클라이언트와 비콘 체인, POS 체인의 클라이언트 만드는 회사가 모두 합하면 10팀이 넘습니다. 서로 다른 팀의 클라이언트가 같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개발팀들은 자기네 거 하나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상호 호환성 같은 걸 고려를 못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단과 같이 참여해서 저를 머지를 하다 보면은 그 상호 호환성이 깨져서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팀들한테도 처음으로 저희가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너희 클라이언트가 어떤 팀의 어떤 클라이언트와 문제가 있더라. 설정했더니 잘 안 돌더라. 또 있고 됐는데 머지 때 블록을 못 만들더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과 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DSRV는 인프라스트럭처 컴퍼니라고 저희를 소개하고 있고요. 저희는 기술적인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에코시스템 확장을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더리움 머지 관련해서는 컨트리뷰션을 포인트를 찾다가 현재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섀도우 포크에 많은 팀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역량을 키운다는 관점과 더불어 이더리움의 더 머지에 기여를 한다는 관점에서 섀도우 포크에 참여를 재단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이를 통해서 저희도 얻은 것도 많고요. 저희가 기여한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 생태계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또한 한국 쪽에서도 많은 이더리움 유저들이 있고 많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밸리데이터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은 밸리데이터를 돌린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 이더리움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밸리데이터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재단과의 협업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재단과 협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더리움 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이제 DSRP 트위터나 미디엄에 머지에 대한 글이나 트윗 같은 게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팔로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